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나시면은 정말 크게 만족하실 거예요. 피곤에 찌들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뭘까요, 과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글 하나를 읽어볼 텐데 오늘 준비된 글이 여러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리뷰 하나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스터디언 유튜브 채널 쇼츠에 달린 댓글인데 경고님께서 12번 들었습니다. 이 영상 완전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어드리는 거를 쇼츠로 올린 거예요. 1청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1독을 왜냐면은 이게 뭐 100번 들으면은 당연히 머리에 좀 남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뇌과학적으로 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읽어보는 게 머리에 훨씬 많이 남고 뇌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낭독도 해보시고 또 밑줄도 그어보시고 서평도 써보시고 필사도 해보시면은 진짜 이 책은 여러분 씹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여러분이 체화할 때마다 삶의 내공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책이니까 꼭 적극적으로 미니멈 10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여러분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싶은 날을 골라서 선택할 수는 없다. 책임감은 피곤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벌써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냐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룰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임감은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책임감은 의욕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감정이 아니다. 그렇죠.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미 맡은 역할 위에 조용히 놓여 있다. 이게 진짜 이 문장이 잔잔하면서도 좀 무게감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종종 의욕보다 먼저 무게로 다가온다. 힘들게 느껴지죠. 그렇죠? 하지만 책임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이미 지쳤다고 느끼는 날이다. 이때가 이제 책임감이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냐 없냐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날이죠. 그렇죠? 몸은 쉬고 싶어도 해야 할 일 앞에 다시 서는 순간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신뢰를 만든다. 맞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악착같이 해내는 사람 우리를 신뢰하지 나 오늘 조금 피곤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신뢰감이 쌓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책임감은 끝까지 버텨내는 체력보다 끝까지 돌아오는 마음에 가깝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끝까지 해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심지어 에너지 바닥 났어. 근데 뭐요? 왜 끝까지 해내고 끝까지 버텨요? 마음가짐 때문에. 여기도 할 말이 제가 진짜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맡은 일 앞으로 돌아오고 아무리 지쳐도 자신이 져야 할 몫을 놓지 않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책임감의 본질이다. 이거를 정말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진짜 특히 어린아이의 엄마 아빠는 다 이거에 해당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돌봐야죠. 그렇죠? 아무리 지쳐도 아이를 챙겨야죠.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이를 사랑하고 또 돌봐야 되죠. 그냥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책임감을 온전히 느끼면서 정말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평범한 반복 속에서 드러나며 그 반복이 쌓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 아빠가 전부죠.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가 전부냐? 이거를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나를 뭐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책임감을 믿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책임은 시간이 지나며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이게 진짜 이 세 번째 문단이 여러분 이 글의 하이라이트. 왜? 여기까지는 뭔가 책임이 힘들게 느껴져. 좀 외면하고 싶어. 솔직히 글을 읽어보면. 근데 어때요? 그 힘든 책임은 시간이 지나며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처음에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책임이 반복 속에서 내면의 힘으로 바뀌고 그 힘은 삶의 근간이 되는 결정적 내공이 된다.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온 사람만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기 신뢰가 진짜 중요한데 사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더 잘 알아.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요? 책임감을 끝까지 감당해온 사람들이.
그 자기 신뢰 위에서 어떤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완성된다. 아, 너무 좋은 글이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 한 문장 한 문장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은 글이에요. 이런 글을 여러분이 10번 읽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지금 쇼츠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츠를 이런 글을 이제 제가 낭독해드리는 건데 그걸 이제 12번, 13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책으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읽어보면 뭐를 알 수 있냐? 여기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거가 핵심 단어가 나오냐면은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 여러분 리더 이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벼슬이 아니에요. 리더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게 뭐예요? 나서지 말고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누가 총대 맬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리더가 되겠다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운이 좋게 이거는 진짜 좀 운이 좋고 환경이 그랬고 태어난 뭐 성향이 그런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도 뭔가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도 회장을 해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서도 학생회가 없으니까 없는 학생회를 만들고 한인 학생회를 만들고 그냥 뭔가를 자꾸 책임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20대, 30대는 생각보다 그 경험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한 60대 정도 되면은 이런 리더십, 책임감을 근간으로 한 리더십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랑 그냥 내가 나는 총대 매기 싫어,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난 나서기 싫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냥 사회적 나이로 따지면은 한 30살 차이 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아 이분은 진짜 믿고 싶고 믿음이 가고 내가 기대고 싶고 신뢰가 간다 그런 사람들은 뭐야 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 리더의 역할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글이에요. 어떤 글보다도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은 필사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어떻죠? 1번부터 260번까지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이 거인을 쓰다라는 이름으로 전용 필사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아 너무 좋다. 그런 후기도 제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 그러니까 201번부터 260번까지는 필사집이 아직 없고요. 이걸 이제 제가 확장판이나 개정판을 이제 300번까지 좀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뭐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이거 300번까지 채워서 확장판을 쓸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인을 쓰다 3권이 이제 201번부터 300번까지가 그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또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직접 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필사하는 방법, 책 읽는 방법이 다 다른데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일단 낭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낭독 플러스 필사는 적극적 독서의 진짜 1위거든요. 1위. 필사만 해도 적극적이고 낭독만 해도 적극적인데 그걸 동시에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뇌가 긍정적으로 자극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낭독 한번 해보시고 필사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쓴 글을 낭독으로 마무리하면은 이것보다 완벽하게 책을 읽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글씨를 못 쓰지만 천천히 또 차분히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글씨가 원래 되게 악필로 유명한데 그래도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천천히 쓰니까 천천히 쓰니까 그래도 좋구나. 오늘이라는 한우는 늘 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있다. 여러분들 이게 지렁이 같아서 뭔지 모르실 텐데 저는 천천히 써서 알아봅니다. 제가 원래 제 글씨 30% 못 알아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천천히 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글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글이 오늘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글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명언이 좋아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좋은 명언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거인을 읽다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1400개의 명언이 있는데 이 명언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랑 고 대표님이 몇 년 동안 10만 개, 솔직히 10만 개는 그냥 어림잡은 거고 조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개, 30만 개 받겠더라고요. 2, 30만 개에서 명언을 1400개를 영어 원문을 보고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명언집 중에 압도적 1위고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왜? 일단은 이 명언집보다 명언집이 좋으려면은 그거예요. 명언이 1000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명언을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인공지능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냥 이것보다 더 좋은 명언집은 제가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못 만듭니다. 저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못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260개를 출연해서 그거에 해설을 쓴 책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라서 이게 딱 이렇게 읽고 나면 깊이가 쫙 깊어지죠. 반대를 읽어도 효과가 좋겠죠. 어떤 식이겠죠? 깊이를 맛본 다음에 스펙트럼, 폭을 맛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꼭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